15번까지 있지. 3단 넘버까지 있지. 지금 187페이지부터 이쪽을 빨리 해놔야 우리 뒤가 편하니까. 봅시다. 우리 6월 16번. 지금 우리 여기 개념 자체는 이런 거죠. 원래 분명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문제마다 달라. 근데 P는 Q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참일 때, 얘네가 맞는 말일 때 어떤 것도 맞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여하고 대우를 배웠었어. 근데 대우를 시켜놨을 때에도 얘네가 참일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유형 문제를 많이 보면서 많이 넘어갈 거니까 얘네를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를 문제를 풀 때 대우를 써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문제 나오는 대로 문제 풀어도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우가 된 상태로 나왔는데 걔네를 또 이렇게 뭐 Q는 나P다라고 나온 상태에서 또 거꾸로 대우를 시켜가지고 이 상태로 변형을 시켰을 때 문제가 더 편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많은 유형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뭐 판단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는 증명을 하는 거니까 증명은 별거 없어요. 그냥 국어 문제 다 박스로 나와가지고 글을 읽고 얘네에다가 뭐 이 자리에는 이때 이 식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통 대우를 사용을 했다까지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럼 1081번 얘네 뭐 증명 문제라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도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지금 글을 좀 읽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곱이 홀수면 원래 있는 n도 홀수일 거래 라는 거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얘네를 대우를 할 거다. 그럼 대우를 시켰더니 어떻게 나오냐? 자연수 n인데 여기에서 n이 짝수면 n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럼 애초에 대우를 시켰으니까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 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박스는 가져가. 얘가 너무 쉽고. 그러면 이제 보통 증명을 진행할 때 다 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우리가 막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듯이 그렇게 안 나와요. n이 짝수이면 n은 2k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2k로 나타낸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지. k는 자연수. 우리가 어느 수가 나오든 앞에 곱하기 2가 들어가면 무조건 짝수야. 2가 곱해지면 짝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n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n제곱은 말 그대로 얘네를 제곱한 거다라고 해서 원래는 뭐 4k 제곱이라 써야 되지만 얘네도 2 곱하기 2의 k제곱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뭐냐? 또 2의 k제곱이 k가 자연수니까 어차피 자연수일 거라고. 그래서 또 2가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n제곱도 짝수다라고 나오니까 얘네가 나인 거지. 얘가 나. 그지? 이제 뭔가 이게 가죠. 그래서 다 해서 n제곱은 짝수이다 라고 나온다고. 보통 증명이 지금 이건 너무 간단하게 나온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글을 읽은 상태에서 여기 주어진 자리 뭐 박스가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그냥 우리 문장의 맥락에 맞게 그냥 이 단어를 배치해 주는 거야. 그리고 82번도 같이 볼 거야. 82번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증명하면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위에 거랑 비슷해요.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라고 나오는데 얘네도 대우를 시킬 거래. 그래서 대우를 시켜보니까 또 똑같이 자연수 n. 그래서 이번에 대우니까 n이 홀수래. 그러면 n제곱도 홀수이다가 대우니까 얘네를 증명을 할 거예요. n이 만약에 홀수니까 이 홀수를 내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지. 우리가 2가 곱해졌으면 짝수야. 근데 우리 보통 수들은 짝수 아니면 홀수로 나눠요. 자연수에서는. 그래서 2를 곱한 k에다가 2를 곱한 이 짝수에서 2를 뺀 수라고 내가 생각을 할 거야. 2를 뺀 수. 그러면 이때 얘가 다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짝수에다가 1이라는 수가 더하기가 되는 빼기가 되는 어쨌든 똑같이 홀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2k 더하기 1을 왜 안 쓰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괄호치고 뭐라 나와 있어. 여기 괄호치고 k는 자연수 하고 나와야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k가 자연수니까 k는 1, 2, 3, 4, 5 이렇게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n을 내가 홀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1, 3, 5, 7, 9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k 자리에 1이 들어갈 때 1, 2가 들어갈 때 3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만약에 내가 여기 가를 2k 더하기 1로 써버렸어. 그럼 k가 자연수면은 3, 5, 7, 9로 시작을 한다고. 1이 우리가 안 들어가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때문에 2k 더하기 1로 안 쓰고 2k 빼기 1로 쓴다. k 자리에 1, 2, 3, 4, 5 얘들을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아래부터는 그대로 쭉 이어해주면 되죠. n 제곱을 했더니 뭐 가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했다는 소리니까 그냥 쭉 전개했을 때 4k 제곱에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인데 얘는 10을 변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형할 거냐? 홀수가 내가 나오게끔 내가 변형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요놈들을 나는 2로 묶어줄 거야. 그래서 2로 묶을 때 2k 제곱에 빼기 2k 하고 내가 묶을 수 있다는 소리고 뒤에 더하기 1 붙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2k 제곱 빼기 2k라는 녀석은 k가 자연수 기준으로는 어쨌든 얘가 자연수 나온다고. 근데 2가 곱해졌으니까 앞에 거는 짝수라고. 근데 여기에서 또 1을 뺐으니까 n제곱도 홀수다 라고 나오는 상태. 끝났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 나에 걸맞는 식을 fk, gk라 하고 나가 뭐야? 나가 얘구나. 얘가 나. 그럼 얘가 fk, 얘가 gk라는 소리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네. 2만 대입해줘. 그래서 뭐 증명하는 문제들이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채우게 나오니까 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제 글을 읽어보다 보면은 뒷장 만약에 문제 우리 다 해서 뒷장 넘겨보시면 1083번하고 4번에 대해서도 뭐 3의 배수에 대해서 나와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그냥 말 그대로 k에다가 3을 곱하고 거기에서 빼기 1을 한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빼기 2를 한 녀석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3의 배수니까. 그래서 3k는 3의 배수다 라고만 하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1085번.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유명한 애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 귀류법이라 부르고요. 아마 너네 국어 시간 이런 거에서도 가정법 이런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귀류법은 뭐냐?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루트 2는 무리수거든.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 거지. 루트 2가 네모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할 거니까 결론은 부정을 할 거라고. 뭐라고 부정해야 돼? 유리수라고 내가 부정을 해야지. 유리수로 가정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시작되면 귀류법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대로 아래쪽 따라가 봅시다. 얘네가 루트 2가 만약에 유리수면은 원래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가 무슨 소리냐? 루트 2라는 녀석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n분의 n꼴로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때 나오는 m하고 n이 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단 m하고 n은 자연수긴 자연수인데 서로 서다 라는 말이지. 이제 서로 서 아니다. 서로 서인 자연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수고 루트 2까지 내가 유리수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유리수는 이제 뭐 사칙연산이 엄청 자유롭죠. 여기서 제곱을 한다라는 말. 제곱을 해버렸어. 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서 식 변형까지 할 거래. 얘네도 식을 변형했을 때
분모에 있는 m제곱을 내가 곱해가지고 이항시킬 수 있단 말. 그럼 얘들을 이항시켜가지고 n제곱은 하고 쓸 수 있다고. m제곱을 그냥 곱해버린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번에 또 박스 나왔네. n제곱이 네모이므로 라고 나왔잖아. n제곱이 네모이므로. 지금 아까 우리 여기 하면서 우리 했어요. n제곱이란 녀석이 2 곱하기 m제곱이니까 야 m은 자연수라며. 앞에 2가 곱해졌네. 그럼 얘가 뭐야? n제곱은 짝수다. 얘는 짝수.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는 따라와야 되고요. 여기서 짝수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아래에 있는 식도 그냥 이제 2k라고 나타내면 이제 쭉 가보자. n이 짝수니까 2k라고 나는 나타낼 거고 2k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 식에다가 대입한다는 소리야.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4k 제곱은 2m 제곱하고 나오게 된다고. 4k 제곱은 2m 제곱. 그래서 나는 m 제곱도 구할 수 있어요. m 제곱은 2k 제곱. 야 그럼 여기도 똑같네. 얘네도 보니까 어차피 다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m 제곱이 k 제곱에 2 곱한 거니까 얘도 짝수라고. m 제곱도 짝수라고. 얘도 짝수다. 그래서 m하고 n이 모두 짝수래.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모순이 생기냐? 여기에 모순이 생겨요. 얘네들이 서로서라네.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하분수 나타내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서해야 되는데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해버려. 그래서 모순이다 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규율법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가 엄청 길죠. 엄청 긴데 터프 문제는 당연히 나중에 확인을 할 거니까 이제 86번까지만 확인하고 87번은 문제를 풀겠죠. 얘네들 문제 풀면서 이제 국어 문제니까 이거 봐. 86번. 이제 86번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기록법을 문제를 풀면서 너네들이 이제 풀면서 한 번씩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이제 하다 보면 느껴요.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식이 훌쩍 뛰어버려. 훌쩍 뛰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우리가 익혀야 된다라는 말이지. 86번. 이번에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무리수이다. 당연히 무리수겠죠. n이 자연수니까. 근데 유리수라고 가정할 거래. 루트에 3n 플러스 2 얘를 유리수라고 내가 시작을 할 거야. 유리수가 됐을 때 아까랑 똑같아요. 유리수니까 얘들은 분수꼴로 쓸 수 있어야 돼. a분의 b. 그럴 때 제곱까지 시켜가지고 3n 더하기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중요해. 잘 봐. 기억의 좌변이 그러니까 어쨌든 얘의 좌변이 당연히 자연수겠죠. 왜? n이 자연수라고 시작을 했잖아. 이제 얘네가 자연수니까 또 이 분수꼴도 자연수일 거다. 근데 이때도 얘네들이 서로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애초에 유리수니까 a분의 b로 논다는 소리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지만 서로소구나 라고 알아야 돼. 이렇게 훌쩍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그럼 서로소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냐? a라는 녀석이 내가 뭔지 알 수 있다. 왜? 좌변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변이 자연수 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1이라는 소리야.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네가 가. 그럼 분모가 자연수여서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여 변형하면 이라는 소리가 여기다가 그냥 1 넣어가지고 요식 쓰란 말이야. 얘네를 그냥 전개까지 할게요. 좌변을 전개했더니 9n 제곱에 6n인데 얘가 b제곱이다 이 식이야. a제곱짜리 1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여기 칸을 비워놨냐? 여기에서 바로 또 식이 건너뛰어요. 원래 여기까지 안 나오고 변형하면 식이 건너뛸 거야. 건너뛸 건데 얘네들이 어느 형태로 나왔냐?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나왔대.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서 유추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칸이 나왔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러면 인수분해가 왜 되냐? 얘네들을 내가 완전 제곱식 걸로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더하기 1로 하고 우변도 더하기 1을 해주면
이 b제곱이라는 녀석을 내가 넘겨가지고 내가 식을 풀 거야. 그래서 얘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9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이 완전제곱식으로 3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b제곱이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b제곱은 1이라고 식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럼 얘가 뭔데?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해서 합차를 쓸 수 있다. 그럼 합차 어떻게 나와? 3n 플러스 1 더하기 b인 거 하나 3n 플러스 1 빼기 b인 거 하나로 나오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나구나. 이게 나 더하기 b까지가 아니라 a까지가 나 라고 나온다는 소리. 따라서 얘네가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나 모두 1 아니면 마일이라고. 그지? 근데 만약에 이때 뭐 어느 경우에나 n하고 b가 모두 자연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므로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모두 1이거나 모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말이네. 얘네에서 나온 식하고 얘네에서 나온 식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다고. 1이나 1로 같거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같아야 되는데 야 지금 나온 애들이 다 자연수야. 자연수끼리 더한 거랑 자연수끼리 빼인 거랑 같을 거래.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모순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무리수이고 그럼 이때 계산만 해주면 되네. 가에 해당하는 거를 K는 1 나에 해당하는 거 나가 뭐였지? 이거나 3n 플러스 1 얘가 fn에다가 K 더하기 F2 하래요. 이런 거 문제들은 그냥 얘네들 찍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명제에서 이제 엄청 자주 나오는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우리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죠. P는 Q이다.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뭐 거짓이라면 여기 나오는 게 명제였지. 명제. 이 명제에서 우리가 주체를 어느 녀석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건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인 게 갈리는데 얘네들을 나는 P를 기준으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Q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네가 참이면 우리가 이게 따라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짝대기 2개짜리로 얘가 따라와요. 얘네가 참이면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가 P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때 P는 Q이다가 참이면 이 화살표를 그대로 그냥 따와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기준으로 보는 게 P 기준으로 봤을 때의 충분 조건이고 Q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게 이제 아마 그래 민주한테는 저번에 설명을 해줬구나. 얘네 나도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P 기준으로 볼 때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게 어쨌든 외워야 돼. 어쨌든 외워야 되니까 그냥 외울 거면은 뭐 제대로 한번 이렇게 외워놓자야. P 기준으로 화살표를 날려서 Q한테 우리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P가 총을 쐈어. 누구한테? Q한테 총을 쐈어. 그래서 P 기준으로는 Q한테 총을 쐈다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외워. 아마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Q 기준으로는 얘 지금 이 상황에서는 P한테 총을 맞았잖아. 그래서 총을 맞았으면 뭐가 어떻게 돼? P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해서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우리 한번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두 가지. 이 상황에서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문제에 따라 다를 거잖아. 얘네가 막 나 P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Q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상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봤냐가 중요하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봤냐. 그러면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나 Q가
P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가 참이다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얘들에서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not Q 기준으로 봤을 때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필요와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확인됐을 때 이 경우도 있다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참이면 이렇게 두 개가 만족을 한다인데 지금 Q이면 P다도 참일 수도 있다고. 이 두 가지가 둘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둘 다 만족을 하면은 이 조건을 그대로 또 그냥 반대로 해가지고 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게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만족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만족을 한다면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한 번에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이때 우리가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나왔을 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리집합상으로도 연결해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진리집합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소리가 얘네들 외우기 쉬워. 조건 P하고 조건 Q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상으로 갖고 오면 대문자 P하고 대문자 Q로 갖고 올 수 있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상으로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집합기호 써주면 된다고. 부분집합기호. 그래서 요 자리에 그냥 부분집합기호를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생각해버려. 그러면 얘네일 때 이렇게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그 조건들을 사용해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도 이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지. 얘네가 참이고 얘네가 참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가 같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야 여기까지도 가야 돼요. P하고 Q가 우리가 확인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필충이라면 걔네들은 같은 진리집합상으로는 같은 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이 돼야 된다. 아마 너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내용이니까 이제 뭐 다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책에 보시면은 중요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서 뭐 등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언제나 말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려다가 문제 더 못 풀고 이제 이런 거를 외우기보다는 측량 방법들을 이제 유형 문제 하면서 많은 거랑 해줄 거야. 문제를 풀어줄 거니까 너네들이 유형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익힐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봐봅시다. 1090번 1090번에서 조건 PQR 나와 있어요. P 조건은 절대값이 2이에요. 그리고 Q 조건을 봤더니 X제곱이 1이고 R 조건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써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뭐 P는 Q이기 위한 어느 조건, 뭐 R은 Q, Q는 R 이렇게 확인하는 소리인데 얘들에 대한 조건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문제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집합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얘네들을 바로바로 진리집합을 써달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는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풀마 이로 쓸 수가 있지. Q도 풀마 이로 쓸 수가 있지. R은 뭔데? 풀마 1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추가인 거지. 그치? 그러면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이 조건들을 내가 참이라고 확인하고 먼저 진리집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진리집합으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필요충분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지금은 얘네들이 진리집합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이 진리집합상으로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필요충분 조건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표시해보자. P집합은 Q집합이랑 같아요. 그죠? 그리고 R집합에 대해서 P하고 Q는 다 R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네랑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지리집합상으로 나타냈더니 P하고 Q는 애초에 같은 집합이고 R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이렇게 두 개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얘네들 그냥 화살표로만 표시를 하자고. 얘네 둘은 T는 Q이다가 만족할 거고 Q는 P이다가 만족할 거라고. 그래서 P랑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 왜?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럼 문제 첫 번째, 각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충이죠, 필충. 그 다음 두 번째 걸 보면은 R은 P이기 위한이라 나와 있잖아. R은 P이기 위한. 그럼 얘네를 보면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나오니까 조건끼리 보면은 P는 R이다가 참이라고. 그치? 근데 R은 P이기 위한 뭐냐? R이 P한테 총을 맞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Q하고 R. Q하고 R은 또 이렇게 집합과의 집합끼리의 포함력이 나왔으니까 Q면 R이다가 참이라고. 그래서 Q는 R이기 위한 총을 쐈네요. 충분 조건 여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90번 같은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91번이나 이제 다른 문제들도 보시면 이제 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91번만 해보고 나머지 것들 이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91번 이제 이런 애들을 하면서 이제 뭐 명제 쪽이죠. 명제 쪽 단위를 진행하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도 중요해요. 지금 실수 A, B, C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중요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럼 먼저 1번 봐보자. 1번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0이면 0은 A 4제곱 빼기 B 4제곱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여기는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이지. 얘네가 무슨 소리냐? 그대로 우리가 조건 얘들이 나오는 게 다 조건이야. A하고 B 자리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얘가 만족할 건데 다른 값들은 만족 안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이런 게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P 조건이라 생각하고 Q 조건이라 생각했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거꾸로 적어야겠다. 여기다가 Q라고 적어놓고 얘네가 만족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게 만족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는 게 뭐냐? 진리집합상으로 봤을 때 Q가 P 부분집합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손을 안 쓰고도 그냥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걔네들을 할 때 지금 세실수 A, B, C니까 세제곱끼리 우리 곱셈공식 해가지고 실수값이 뭐가 나오는지 우리 알고 있고요. 얘네들도 우리가 곱셈공식 써서 실수값이 뭐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내가 써볼 거야. 세제곱식은 A 빼기 B의 A제곱 AB B제곱은 0 해가지고 만약에 실수라면 A는 B다일 거야.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실수값이 안 나오지. 그 다음 A 4제곱하고 B 4제곱의 차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 제곱의 합에다가 원래 합차식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들은 이거 또는 A는 마이너스 B 하고 나온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Q라는 녀석이 P라는 녀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다 라는 말이지. 뭐야 바로 1번이 답이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이죠. 왜냐면 A는 B다가 여기에 대한 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진리집합상으로 보면 그냥 두 개가 같다라는 그냥 의미가 될 거고, 얘는 A가 B여도 되고 A가 마이너스 B여도 돼. A가 더 큰 집합이라고. A가 더 큰 집합.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2번. 2번은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b랑 같다.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기 위한 또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지. 그럼 얘는 똑같이 쓰면 되지. 나는 얘를 p 조건이라 할 거고 q 조건이라 해가지고 얘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또 뭐를 확인해라? Q이면 P다가 참인지 확인해라 라는 말이지. Q이면 P인지. 그럼 이런 애들도 봐봐. 세 실수 A, B, C 이런 애가 중요하다 그랬지. 실수 A, B, C. 실수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절대값 씌운 애끼리 더할 거래. 얘네가 0이 나올 거면은 A가 0이랑 B가 0밖에 없어. 무조건 0, 0이야. 그럼 봐봐. Q이면 P이다 가 만족하는지 내가 확인하라며. 이거 만족하잖아. 그치? Q가 봤을 때 A는 0이고 P가 0이 나와야 되는데 A0, B0이면 A를 만족을 하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얘가 만족하면서 P는 Q이다도 만족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P는 Q이다가 만족해버리면 필요 충분히 나올 거라고. 그러면 P는 Q이다는 이대로 봐봅시다. 두 개 곱한 거랑 얘네 두 개 곱한 거가 봤을 때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냐면 A는 0이면서 B는 0이 아니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어쨌든 얘는 밖에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서 Q 조건은 만족을 안 시키지. 이때는 아니라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그 다음에 3번. 지금 얘네들을 길게 해주는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아마 여기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나머지 우리 명제 필요 충분 조건 얘들 식으로 확인하는 것들은 좀 많이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3번. A 빼기 B는 0.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0이기 위한 필충. 얘도 확인해보자. 얘들도 어떻게 한다고? 얘는 P 조건, 얘는 Q 조건이라고 확인할 거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요 방향 확인하고 요 방향 확인하자고. 알겠지? 첫 번째 거 먼저. 여기서도 우리가 뭐 식으로 쓸게 얘들 세제곱식밖에 없는데 이 세제곱식도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뭐 저기다 써놓긴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라고? 세실수 A, B, C니까 이 세제곱식에서 만족하는 애들은 여기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서는 실근값이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먼저 확인할 거야. P이면 이라는 말은 A랑 B랑 같으면 이 세제곱식 보니까 0이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만족을 해. 그 다음 Q이면으로 갈 거야. Q이면 얘이면 근데 실수니까 여기서는 확인할 게 없다고. 그래서 A는 B에다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Q이면 P이다도 만족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다음에 4번. 두개곱이 음수. 얘는 절대 얘들의 이렇게 필충이냐 확인하라 그랬죠. 얘들도 우리 하던 대로 P 조건 얘는 P 조건 Q 조건에서 요 방향하고 요 방향 확인할 거다. 그래서 먼저 P면 Q이다 먼저 확인합시다.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오늘 절대부등식까지 나가려면 좀 나갈 건데 이 명제 쪽에서 뒤쪽 파트 보면 절대부등식이라 나와요. 절대부등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지만 요런 애들 우리가 절대부등식에 대한 식이라 생각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에 대한 식이 나왔다. 그냥 얘들 제곱에서 증명해버려. 그래서 좌변 제곱하고 우변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좌변 제곱한다 칩시다. 절대값들이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a 제곱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거는 2 곱하기 절대값 ab, 그리고 뒤에 거는 b 제곱 나오고요. 우변에 있는 것들은 얘네를 제곱하면 a 제곱에 2ab에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얘네들은 공통인 애들 a 제곱 b 제곱을 다 지워주게 된다면 뭐만 남냐? 2까지 약분해서 절대값 ab가 ab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이거 우리 뒤에서 배운다 그랬지. 얘네들은 무조건 만족을 해. 무조건 만족. 그럼 무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Q 조건을 얘라고 생각하자고. Q 조건을. 그럼 봐봐. A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그지? 그래서 얘 만족하네. P면 Q이다. 그러면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내가 봐볼 거라고. Q이면 P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만족한다 그랬지. 무조건 만족하다 보니까 얘네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얘도 만족해. AB가 양수여도 만족을 할 거고 AB가 음수여도 만족을 할 거예요. 우선 유일하게 만족되지 않는 부분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등호까지 들어가야 이제 딱 우리가 아는 절대분식이 되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식만 없으면은 다 만족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외워놓으면 편해요. 4번도 필중이 맞다. 다음에 5번. 야, 5번이 여기서 제일 쉽네. 5번으로 마지막. A는 B는 C는 0. 지금 나오는 요식. 얘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다 나오니까 얘들도 똑같이 갑시다. 얘는 P 조건, 얘는 Q 조건이라고 볼 건데 지금 A, B, C는 다 같으면서 0이래요. 그럼 얘들도 봐봐. 이 Q 조건을 보니까 제곱이 더해서 0이 나와야 돼.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나와야 돼. 왜? 세실수니까 세실수. 그럼 이 Q 조건도 내가 뭐라 쓸 수 있냐면 A는 B, B는 C, C는 A. 어쨌든 얘들도 세 개가 다 같을 거라고. 세 개가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방향하고 여기 있는 방향하고 확인할 건데 만약에 P이면 Q이다는 맞는 말이라고. A, B, C가 0으로 같아버리면 저 Q 조건은 만족을 할 거라고. 경현아. 근데 Q이면 P이다는 만족을 안 할 거야. 왜? 얘네들은 0이 아니어도 만족을 해.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Q 조건이면 P 조건이다는 만족을 안 할 거라고. 0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해됐냐? 됐어? 응. 그냥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거의 말장난 수준이니까 진짜 한국어만 제대로 해놓으면 여기로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 문제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산식이니까 하고 넘어봅시다. 1095번. 그리고 여기 191페이지처럼 뭐 유형 19번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식들 있죠. 얘네들 한두 번씩 읽어보세요. 얘네들도 알아야지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느 책이든 다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A는 0이고 B는 0이 위잖아. 필중의 개수를 구하세요. A는 0이고 B는 0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인만 한번 해보죠.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얘네이고 얘네 다 라고 나온다면 얘네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그리고
뭐 얘들을 우리가 뭐 집합 이런 걸로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얘는 그냥 피집합이고 피집합일 때 그냥 교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그냥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1번이네. 기억은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했을 때 0이다. 그러면 이런 애들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 나온 게 단 a, b는 실수이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3개 쳐야 돼요. 그러면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제곱을 했을 때 더해서 0이 나오려면 a는 0, b는 0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필충이라고. 그다음 미은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일 거래. 그럼 얘네들이 필충이 된다는 소리가 또 이 값이랑 여기서 나온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게 0이 만족을 해.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아닌 경우.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반대라고 하죠. 반대는 얘를 우리가 찾아주면은 이 필충을 찾을 때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 어떤 반대가 있냐?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수 들어가도 돼. a 자리에 뭐 루트 2 들어간다 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치면은 0, 0이 아닌데 얘네 값이 0이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아니야. 디귿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래. 이 절대값 씌운 것도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0이어야 되니까 실수가 0, 0밖에 없다고. 이것도 맞고. 그다음 리을. 이번에는 두 개의 합이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럼 얘들도 우리가 발레를 찾자고. 발레. 2랑 마이너스 2. 그렇지. 뭐 어떤 식으로도 발레 엄청 많을 거지만 2라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일단 미음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0.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얘도 루트 안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음수가 들어가도 돼. 솔직히 말하면 실수니까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루트끼리 근호가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비읍. 비읍 정말 쳐요. 이제 비읍 같은 거 잘 보세요. 얘네들이 a 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더하기 2b 제곱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네들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발레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긴 해. 찾을 수 있긴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얘네 둘까지 보고 완전 제곱식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다가 빼기 b의 전체 제곱으로 내가 묶어 버릴 수 있긴 하지. 그치? 그러면 모두 필요해. b제곱 하나도 필요해. 그 뭐가 남았어? 더하기 b제곱이 남았어.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얘네가 0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봐봐, 얘도 봐봐. 어떤 거의 제곱에다가 어떤 거의 제곱을 더했는데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네가 0이고 얘네가 0이어야 된다고. 왜? A, B가 실수니까. 그치? 그래서 B가 0인데 A랑 B가 같아야 돼. 그래서 A도 0이야. 여기 쪽 문제들은 앞에 문제랑 좀 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만 문제 풀 때 절대값들 많이 나오지. 절대값들. 원래 이런 절대값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조건이기 위한 필충인 거를 물어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입만 했거든. 근데 보통 절대값들은 제곱하면은 편하다고. 예를 들어 막 97번 같은 것도 절대값 나오고 99번도 절대값 나오고. 보통 절대값인 애들은 제곱을 하면 편해요. 알겠죠? 넘깁시다. 오늘 끝까지 할 수 있겠지?
1100번. 1100번은 아까 우리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우리 아까 말했던 거 집합과의 포함 관계로도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걔네들은 집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1100번에서는 기억 P 조건은 A는 B다. 그리고 Q 조건은 A 교집합 C는 B 교집합 C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소리냐? P이면 Q이다는 만족을 하면서 충분 조건이지만 얘는 만족을 하지만 요 방향은 만족하지 않는 거 이걸 찾아라 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얘네들이 P이면 Q이다 먼저 확인할 건데 A랑 B가 같아. A랑 B가 같은데 Q를 보면은 A하고 C 교집합하고 B하고 C 교집합이 같다라고 나왔네. 얘네는 우선 맞는 말이잖아. 그지? A하고 B가 같으면 당연히 교집합끼리도 같겠지. 그죠? 근데 이 반대 경우는 아닐 거라고. 얘는 만족하는데 반대 경우 아닐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아닐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반례를 찾아라 라고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반례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에 교집합이 같아야 되잖아. 집합을 뭘로 쓰지? 집합은 교집합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버릴까? 1, 2 집합의 1을 1, 2 하고 비집합을 그냥 2, 3이라 하면 2, 3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교집합이 같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C를 내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 C를 그냥 단순하게 2라고 표현합시다. 그치? 그럼 A하고 C의 교집합이 뭐야? 2야. B하고 C의 교집합이 뭐야? 2야. 그치? 그러면서 A하고 B는 다르게 내가 만들었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례를 찾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A들이 같을 때 C가 뭐가 나오든 교집합은 같게 나올 건데 거꾸로 가면 A는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이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 이런 말이겠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네. 다음 두 번째 얘는 다 똑같이 나오네. 똑같이 나왔을 때 이번에 확인해야 될 거는 합집합. 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P는 Q이다는 무조건 만족해. 무조건. 왜? 야 A, B가 같은데 C라는 집합이 더 들어오면 당연히 같겠지. 그럼 우리가 발레만 찾아보자고. 발레 찾을 때 1, 2하고 2, 3 하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하니까 A 1, 2고 B가 2, 3이라 칩시다. 근데 합집합을 갖고 내가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C라는 녀석을 그냥 1, 2, 3이라 해버려. 1, 2, 3. 그럼 A하고 C 합집합했어. 1, 2, 3 나올 거고. B, C 했어. 1, 2, 3 나올 거지. 그러면서 A, B는 다르네. 그래서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또 똑같이 P 조건은 똑같고 Q 조건을 보니까 이번엔 차집합 나왔어. 차집합. 얘네도 일리로 표현 가능한가? 차집합이 같아야 된다. 차집합이 같아야 된다. 그럼 얘네도 우선 이거는 확인하고 가죠. P는 Q이다는 당연히 만족해요. 당연히 A하고 B가 같으면 당연히 만족할 거고 이 반대 방향을 확인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 만들 수 있긴 하겠네. A라는 녀석을 만약에 1, 2, 3 이면 좀 늘려야 보기 편할 것 같아요. B라는 녀석을 차집합을 해서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냥 1, 2, 3, 4? 1, 2로 끊어도 되겠다. 1, 2라고 합시다. 그러면 C라는 집합을 나는 2, 3이라고 해봐요. 2, 3. 그러면 A가 1, 2, 3인데 C를 차집합할 거래. A 차집합 C는 1, 하나, 원소 1, 하나. B 차집합 C도 2를 뺄 거니까 1, 하나, 두 개 같게 만들었지. 근데 두 개는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명제하면서 집합도 많이 나온다 그랬지. 우리 집합끼리 관계도 많이 나와요. 뭐 1001번이나 1002번 같은 것도. 우리 이런 애들 그냥 깡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옳지. 우리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드모르간 등등등 다 써가지고 형태 바꿔놔야 돼요. 집합 잘 할 거니까 우선 넘겨보시고 1003번. 이렇게 유형 몇 개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7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1103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나시 PQ라고 할 거다. 여기서 이거 나오네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가 얘네가 참이다 라는 말이고, 얘네가 참일 때 집합끼리, 진리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뭐를 만족해? 얘네가 참이면 그대로 요 집합기호라고 생각하라고, 저 화살표가. 그래서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를 만족을 해요. 그래서 바로 기억이 만족해야 한다 소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고.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P가 작은 집합이고 Q가 더 큰 집합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해놔야 돼. 당연히 둘이는 같을 수 있어요, 부분 집합이라서. 그럼 기억이 확인된 상태에서 니은을 볼 건데, 기억하고 니은은 우리가 연결되는 거야. 우리 얘네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여집합끼리 관계에서 볼 때 이거 따라와야 돼. 우리 집합에서 배웠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둘 다 여집합을 해왔을 때는 두 개 위치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 디귿. 이제 우리 집합에서 배웠다 저거 니은. 그러니까 여집합하면 바뀌어요. 실제로 확인해도 돼요. Q 여집합 하면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Q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올 거 아니야. P 여집합은 어디야? P를 제외한 나머지 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더 크게 나온다고. 뭔 오야?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디귿. 지금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라고 나오는데, 이 교집합하고 여집합 기호 보자마자 또 P 차집합 Q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공집합이냐고 확인하는 소리지. 그러면 당연히 P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P에서 Q집합을 차집합 해버리면 남는 거 없어. 이건 맞는 말.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얘네가 없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보면 P랑 합집합했어. Q의 여집합을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나오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확인하기 좀 더 편하겠네요. P 여기,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여기 도너츠 모양 남아버렸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아니다. 문제 하나만 더 해보죠. 1008번. PQR 조건이 있는데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 할 거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R 차집합, P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서 Q 차집합 P를 했더니 얘네가 공집합. 야, 우리 집합에서 우리가 뭐 차집합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드모르간 할 수도 있고 등등등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봐야 돼. 단순하게 집합 문제를 너네가 잘 풀어놨다면, 지금 얘네 합집합 얘네를 했을 때 공집합이 나왔다면 얘가 공집합이고 제가 공집합인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어느 집합이 나오든 두 개를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오려면 둘 다 공집합이어야 된다고. 기억이나 이런 거 외워라. 집합에서 우리 이미 했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공집합이라면 하고 내가 문제를 봐야 된다 소리네. 그지? 쟤네들이 공집합이라면 그럼 쟤네들이 공집합일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그냥 교집합으로 볼까? 교집합. 그래 교집합으로 봅시다. 얘네를 보면 R 교집합 P가 공집합이다라고 내가 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네는 그냥 그대로 봐도 돼요. 이제 여집합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 볼 거야. 그러면 야 얘네가 뭔 소리야?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 얘네 둘은 R과 P는 서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R 이렇게 있고 P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야 우리 이거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뭔지 봤잖아.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앞에 있는 게 더 작은 집합이지. 예. 그래야지 Q가 작고 P가 그 얘를 품고 있어야 예. Q에서 P를 차집합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남고 없어져 버리잖아. 맞아요. 그럼 P 안에 Q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예. 그래서 우리 이게 명제 문제긴 한데 명제 문제에서 그냥 집합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나온다고 그냥 집합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어쩐지. 어쩐지 그냥 여기서 기억을 확인하는 거는 Q는 P이면 충분 조건이냐? 라고 물어본다는 소리가 원래는 예보라는 소리야. Q이면 P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본다는 소리인데 얘네를 우리가 계속 집합으로 확인하고 있지 진리 집합으로 확인하자고. Q는 P의 부분 집합인가? 요로 확인하자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R의 여집합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 P는 나달이냐가 참이냐를 보란 소리.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집합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보란 소리야. 맞을 것 같아. R의 여집합이 P 포함되네. 맞죠. 그다음 D가 이번에도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R이면 not Q이다를 참이냐? 이게 거의 뭐 확인하는 소리고 얘네들은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는 말이잖아. 얘도 맞는 말이네. R이라는 녀석이 Q의 여집합하고 나머지 포함되잖아.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으면 이제 땡큐죠, 땡큐. 이제 물론 이거 집합에서도 말을 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얘네를 좀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여기 이런 파트 자기 식으로 쓸 줄 알면서 얘를 활용해야지 이제 무조건 그림으로 그리면 문제 꼬여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줬으면 이것만 활용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이어서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가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는 얘이면 얘가 참이냐를 물어보는 소리고 얘네들은 집합끼리 P는 Q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보는 소리 1번 틀렸고 2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반대 보란 소리 얘는 Q가 P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죠. 틀렸고 3번은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이면 not Q이냐 이게 참이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를 보면 P가 Q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거 맞네.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왼쪽 발 안 쓰고 바로바로 하면 좋긴 한데 이거 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연습이 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시험을 볼 때는 얘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겠죠. 지금 시간 투자하세요. 뭐 4, 5분은 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연결. 뭔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 네, 이제 2장 남았어요.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많아. 응? 27번까지. 그 다음에 방정식은 우리에게 좀 친숙하니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n은요. q는 x 빼기 3은 0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네. p가 q이기면 필요 조건. 그냥 뭐 보란 소리야? q이면 p다가 참이냐? 그러니까 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필요 조건 1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참이라 하면 우리 집합끼리도 우리가 봐도 되긴 하는데 집합끼리를 먼저 보고 그냥 넘어갈게. 얘네가 p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힌트이고 원래 이런 부등식으로 줬다면 친미 집합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얘네를 조건 제시법으로 얘네는요. 얘는 표집합은 x의 뭐 x 빼기 3은 0이니까 그냥 x는 3이라서는 그거 무방하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야 이거 쓰는 거 귀찮잖아. 솔직히 귀찮잖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생략을 다 해도 되냐면 여기 라인까지만 딱 우리가 생각하면 돼. 여기 라인까지만. 여기 라인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냥 얘 집합기호라 생각해버리고 어차피 야 이거 있는 거는 난 그대로 그냥 조건 제시법으로 쓴 건데 굳이 써야 돼? 안 써도 되잖아. 이게 실가는 절약하는 거야. 얘를 보자마자 그러면 얘가 만족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x가 3이면 얘가 만족을 하겠네로 가야 된다고. 됐어? 그냥 먼저 알겠냐? q이면 p에다가 참이라 했으니까 원래 집합끼리 가가지고 원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x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아. 근데 그대로 말로 가도 된다고. x가 3이면 얘가 만족을 할 거라고. 그럼 그대로 넣어. x가 3이니까 9 플러스 6 빼기 a는 0. 얘 만족한다고. 음. 313번은 안 해주고 싶긴 한데 뭐가요? 우리 이 경우에요. 아까 우리 대우 말을 할 때 얘는 0이 아니고 무조건 x 더하기 3은 0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얘네가 참이다니까 뭐 생략할 거 생략하면서 갈 건데 얘가 참이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풀라고 봤더니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가 나와 있으면 대우를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나 q이면 나 p이다를 이용을 하자. 나 q이면 나 p이다. 그럼 얘네를 그냥 단순하게 쓰면 되죠. 나 p는 뭐냐? 0이다. 나 q가 뭐야? 0이다로 보라고.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나 q이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를 만족한다고 그냥 대입해. x 마서 딱 구하세요. 나머지 다음에 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지금은 P하고 Q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왔지.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우리가 결은 똑같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문제 푸는 방법은 P가 Q이기면 충분 조건 얘면 얘이다가 참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겠고 이제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안 써고 넘어가도 된다는 소리긴 해요. 제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어차피 지금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네가 참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라는 말. 그러면서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가 이렇게 뭐 만족한다 라는 거.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맞이해 스몰 m이라 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P 조건을 살짝 바꿔줘야겠네요. 아 Q 조건도 우리가 형태를 바꿔주긴 해야겠네. 그럼 자리 부족해. 그럼 얘네는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나온 다음에 양쪽으로 찢어주라 그랬지. 마1 그리고 절대값을 없애 그리고 1 쓰라 그랬고 얘네들은 그냥 A를 더하고 분모 2까지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A를 더하면 그냥 여기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A 된다는 소리고 2까지 곱하면 2배 하면 되잖아. 2배 2A 빼기 2 얘도 그냥 2A 더하기 2를 형태 맞춰 2A 더하기 2 얘네가 X범위 그러니까 구해주면 돼. 그리고 Q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2하고 9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까 1부터 9까지 라고 내가 써주면 돼요. 형태 변환시켜주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P는 Q에다가 참인 걸 구해야 되니까 P에 대한 진리집합 상으로 봤을 때 Q에 대한 진리집합으로 부분집합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수직선,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얘를 범위 나왔을 때 수직선 많이 쓴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형태냐? 안에 나와 있는 게 P, 밖에 나와 있는 게 Q가 나오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지? 이게 부등식에서 포함 관계인 거지. 그럼 이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지. Q에 대한 집합은 1부터 9까지야. 그래서 얘네가 들어간 상태. P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2A 빼기 2랑 2A 더하기 2. 여기가 뭐 2A 빼기 2. 여기에 2A 더하기 2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쟤네가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 저번에 그거 포함 관계 알려줬죠. 얘들끼리 보니까 1이 2A 빼기 2보다 작을 거고 9가 2A 더하기 2보다 클 건데 둘 다 들어가 있어 등호 붙이라고. 둘 다 들어가 있어도 등호 붙이라고. 이 기억나지? 둘 다 빠져 있어도 붙여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때 너네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 그냥 범위만 쓰면 된다는 소리네. 범위 쓰면 이게 뭐 나오냐? 3이니까 2를 나누면 2분의 3 이상. 얘는 7이니까 한 번에 합쳐 2분의 7 하고 나오겠네. 최대 최소를 2개 더하세요. 5네요. 5. 여기까지만 할까?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나네. 제가 말했죠 어제 끝난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응? 이 유형 27까지 있던데요.